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금 이런 스탠스인데 김민석 후보의 그 신천지 관련된 의혹, 이 발언 이후에 당 지도부에 이 얘기도 또 했어요. 이중 당적 및 비자발 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정리자는 면책하자. 이 내용은 이제 신천지가 자신의 의지로 입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한테 신고 기간을 주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그들을 뭐 처벌하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이 제안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중당적자가 상당 있다라고 보는 거고 판단을 그렇게 했다. 판단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에 왜 신천지를 제기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당 전체가 어지러질 수도 있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증거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적당한 시기에 증거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중당적자에 대한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면 경선 초반에 있었던 어쨌든 조국혁신당 당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 당원인 뭐 이런 이제 당원들을 좀 정리하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강경파의 어떤 근원, 민주당의 어떤 강성 팬덤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어떤 특정 캠프에서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이 이중당적 문제는 민주당 당원 명부만 본다고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크로스 사실 체크를 해야죠. 크로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거를 강제성을 갖고 해내기는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수사 의뢰를 했는데 전당대회를 한 달에 앞두고 있는 당을 압수수색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문제 제기의 방향과 이거에 타당한 거에 비해서 사실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자율적으로 신고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건 잘 뭐 계측하기 좀 어렵죠. 뭐 최고위원회 입후보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취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신천지의 이제 집단 입당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 들어왔다든지 어떤 후보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걸 밝혀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므로 그렇죠,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수본에서 넉 달 전에 이미 신천지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가입하라. 이제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던 거는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어찌됐건 신천지에서 대규모 입당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이 전당대회에 어떤 주요한 뭐랄까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개연성 차원에서 놓고 보면 신천지가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본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당연히 집권여당 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해야지 야당 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종교 집단이 저런 방식으로 늘 정당에 개입해 왔다. 그 일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나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제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신천지 차원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막 특검하고 대대적으로 걸릴 줄 몰랐으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민주당 당원이 15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이제 저게 얼마나 퍼센트가 될 것이냐. 물론 투표를 150만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한 10,000명이어도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집권 2년 차에 맞는 전당대회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냐. 이거에선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주당이 들고 있던 슬로건이 유능한 개혁 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능과 개혁 정당
다 지금 굉장히 짜그라들고 슬프고 위태로워 보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이 당대표 주자들이 다시 유능한 개혁 정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왜 제기하는 거지? 왜 이렇게 구태스럽게 싸우지? 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전당대회에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리스크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 빅3 지금 당권 주자로 올라가신 세 분의 이 선거하는 운동하는 방식이나 메시지의 톤의 매너나 보았을 때 여당의 지금 체급이나 지위에 맞지 않는 선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홍준표 만난 송영길 후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반명과 분열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예요. 그 말을 언론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휘파람을 분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김민석 후보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은 신천지나 혹은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밀려고 하는구나라는 서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청래 후보도 주장하고 있죠. 이름을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으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김민석 후보가 계속 반명 분열주의자를 해야 된다면서 정청래 겨냥해 왔기 때문에 붙은 건데 이제 와서 난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 국무총리로서 절급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치열한 토론과 뜨거운 온도가 뭔가 민생과 관련되어 있고 뭔가 앞으로 여당의 방향키와 앞으로 남은 국정 과제들고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정말 신천지 때문에 전당대회가 뭔가 오염될 위기가 있으면 지금 전당대회 하면 안 돼요. 그 전대를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걸러내는 게 먼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퇴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려우니까 30일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기간을 두자. 안 하면요. 그럼 어떻게 걸러내서 뭐 할 건데? 저는 그렇죠. 이게 뭐 강제 상황이 또 아닌 상황이고 네. 뭐 지금 전당대회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미 전당대회 그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당대표 후보 그리고 지금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세트나 팀처럼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몇 명은 어느 편, 몇 명은 어느 편 뭐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 있고. 구체적인 투표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친척계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A조, B조를 나눠갖고 최민희는 무조건 찍고 한 명은 여기를 뭐 찍고 한 명은 생년월일 여기를 얘기들도 찍고 이게, 나오고요. 나오고 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른바 이 김민석 후보는 많은 거잖아요. 후보가 많으니까 누구를 먼저 건지고 이게 좀 교통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역시 이 선거 기계들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고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뭐 좋아요.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뒤에 뭐를 남길 것이냐는 지금 당대표에 나온 정도 체급의 정치인들이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너무 그게 없이 당장에 뭐 이전 투구에 지금 매몰되는 것 같은 어떤 캠프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여러 번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당이 되게 무능해 보이네. 뭐 이런 지금 인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난번 선거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나 선거를 하면 이른바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어떤 게시판들 그다음에 거기서 타생된 어떤 알고리즘 이런 거에서 후보들이 너무 말하자면 큰 비중을 두고 캠페인을 끌고 가요. 근데 사실 현실은 거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보면 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를 쓰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뭐 빌미가 되고 뭐 이러는데 실제 민주당이 대변해야 되는 세력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 유튜브나 게시판이나 알고리즘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보면 점점 더 그 양상으로 모든 캠프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민수 후보 최고위원 후보인데 재병인의 마을에서 강퇴당했다. 그러니까 친청계 후보들이 다 강퇴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기까지 하는 겁니다. 마치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어느 커뮤니티에 모이면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훗날이 이제 걱정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뭐 오늘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도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또 통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책 토론하시고 진짜 토론 봤을 때 국민들이 누가 되더라도 또는 누가 정말 유능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정책 토론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 그럼요. 보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AI 관련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해서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과제로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당이 뒷받침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당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좀 미진한데 좀 개혁 드라이버 걸어대는 건 뭐가 있지 우리가 우선순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 충분히 토론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당 토론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당 네. 토론이면은 사실은 그걸 관철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기고 막 해가지고 뭐 SNS 메시지 하나하나로 다 그게 막 기사화가 되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누구를 위한 이게 지금 막 몰입해 있는 고관여층들의 입장에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지만 사실 그것만이 또 뉴스는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단어와 뭐 좀 몰입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찌 보면 뭐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참 그 힘들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저력을 또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신장식 의원이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되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민주당의 M&A식 합당을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정책연구원장이 또 지명이 됐는데 글쎄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라든지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 거치면서 지도부도 꾸려지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앞서 이중당정 얘기와 또 민주당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당 말고는 사실 주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게, 얘기하면 네.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도 완전히 네.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번 뭐 선거 조국 대표가 3등을 하는 결과가 나오고 주요한 뭐 지역들에서 아무런 이제 유의미한 말하자면 그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신장식 대표를 뽑았지만 바로 정책연구원장의 조국을 임명하면서 이게 뭐 결국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경선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말하자면 이렇게 답을 적어 내보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합당과 관련해서 뭐 적대적인 합당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종속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송한 말인데 신장식 신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이 약간 안물안궁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혁신당 아직 있었어? 뭐 한대? 전당대회 한대? 그거 뭐 의미 있어? 한 사람 후보 나와가지고 90몇 % 이상 해가지고 하는 거 사실 그게 물론 중요하죠 당원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무슨 이분이 뭔가 조국 전 대표가 했던 뭔가 실정이나 뭔가 좀 미스난 부분들과 뭔가 각을 세우거나 개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잘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추스려 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당대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에 조국 전 대표를 다시 앉히는 것도 사실상 지금 이 당의 절대 지분이 조국 전 대표에게 있고 이 조국 혁신당의 이름 조국 빼냐 마냐도 약간 조금 잠깐 논란이 있다가 사라진 것도 이 당이 지금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나마 조국 전 대표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의 조국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서가지고 모든 당력을 총투입한 결과가 지난번 평택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M&A라고 하지만 M&A를 당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를 막을 힘이 있어야 M&A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예. M&A 안 당하면 힘이 과연 있느냐, 자생력이 있느냐. 우리 민주당하고 안 맞으면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끝까지 갈 거야. 다음 선거도 우리끼리 치를 거야. 이 실력과 정책과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민주당에서도 혁신당하고 뭔가 좀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굳이 M&A를 민주당이 안 하려고 해도 조국 혁신당이 3년 너무 길었다 간판 내리고 공중분해되고 알아서 이제 흡수통합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고 뭔가 혁신당이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면서 우리들이 왜 자생해야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신장식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강론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당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무슨 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때 반응하는 것으로만 뭔가 존재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이 부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정치 뉴스를 전하다 보면 여야라고는 하는데 야에는 여러 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국민의힘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조국혁신당이라는 예. 명명 자체에 그게 있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명사나 셀럽을 내세워서 정치를 오래 끌고 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대로. 그러면 우리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평택 재선거에 재보궐에 모든 현역 의원들을 다 투입하고도 3등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실패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먼저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명사를 그러니까 셀럽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 당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가 윤석열 정부처럼 투쟁하고 타도해야 될 상황을 정해놓고 싸울 때는 어떤 뭐 다른 전술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일단 뭐 적대적 M&A를 안 당하겠다라고 선언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겠죠. 그래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